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영남인재교육원 80회 정기기능장 대비 1일차 연습문제 타임차트 2번을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타임차트를 한번 보시면, 타임차트에서 이 과제 동작에 SSA 오프 SSB ON 한 후에 PBA, PBB, PBC의 조건을 보시면 PBA는 1회, PBB는 3회, PBC는 4회를 누르고 SSC를 ON한 동시에 각 램프에 점등이 돼서 작동이 시작됩니다. 자, 그러면 밑에 작동 설명을 보시면 SSA 오프, SSB ON 일 때만 동작되고, PBA는 M회, PBA는 M회, PBB는 N회, PBC는 K회 입력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조건, 작동이 되고 입력되는 조건을 보시면, M, N, K가 0보다 커야 되고, M과 N, K는 서로 같지 않고, M은 5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타임 차트를 볼 때는 이런 조건들을 확실하게 확인을 하고 프로그램 하실 때도 이 조건 부분들을 확실하게 적용을 시켜 주셔야만 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 다섯 번째, 동작은 M 값이 1일 때 최대값을 확인하고, 2일 때는 중간값, 3일 때는 최소값, 4일 때 평균값, 5일 때 합계의 초로 M 값으로 지정된 램프를 점등 후 소등. 여기에서 조건이 하나 더 붙는데, 평균값은 소수점 첫 자리 반올림으로 적용을 시켜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 동작 중 입력값 변경 불가. SSC를 ON 시키고 램프를 점등시키고 난 이후에는 PBA, B, C의 동작이 적용이 되지 않아야만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재기동 불가. 그러면 SSC를 오프했을 때 리셋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범례 보시면 SSA, B 제어 모드 선택, SSC 제어 시작 및 초기화, PBA 카운터 1 입력, PBB 카운터 2 입력, PBC 카운터 3 입력, M, N, K. 나머지는 출력의 램프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출력을 보시면, PBA 1회 밑에 보시면, M 값이 1일 때는 최대값이 적용이 되면서 첫 번째 PLA 램프 점등. 두 번째 보시면 PBA가 3회일 때 최소값의 초로 세 번째 램프 점등. 세 번째 PBA의 M 값이 2일 때 중간값의 초로 두 번째 램프 점등. 자, 여기까지 보시면 우리가 출력이라든가 작동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프로그램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 1과제를 작성을 했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2과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과제는 설명문에서 2과제 구분을 해주시고, 2과제는 SSA 오프 SSB ON. 자, 이 과제 조건 SSA 오프 SSB ON, 그리고
PBA의 동작은 포지티브 동작. Shift F1 PBA. Shift F1 PBA. 횟수를 적용시켜야 되기 때문에, 자, F10, INC D0번. D0번을 사용하는데, 자, 일과제에서 우리가 D 메모리를 사용했는지 한 번 더 확인하고, D 메모리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일과제 D0번. 그리고 다음, Shift F1 PBB. F10, INC D. 여기서는 우리가 최대값, 중간값, 최소값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D 메모리를 연달아 3개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D1, 그리고 F1 PBC, F10, INCD 2번. 이렇게 3개가 적용이 되게 되면, 자, M과 NK의 값이 적용이 된 것입니다. 자, 여기가 M값, 여기가 N값, 여기가 K값. K값이 적용되면,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우리가 M값에 대해서 첫 번째 최대값, 중간값, 최소값, 평균값 합계를 구하는 걸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최대값. 자, 최대값은 D0에서 D2까지의 숫자를 비교를 해서 최대값을 만드는 명령어. 자, F10 max max D0번에서부터 최대값을 찾아서, 자, D10번에 저장하는데 몇 개의 변수를 비교를 해야 되는가. 자, D0, 1, 2 3개의 변수를 찾아서 저장. 여기가 최대값. 그 다음 최소값은 F10 min D0에서부터 찾아서, 자, D20에 저장을 하는데 3개를 비교해서 저장. 자, 여기까지 됐으면, 자, 최소값까지 구했는데 우리가 중간값을 구하는 부분들을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중간값은 우리가 LSPLC 쪽에서는 중간값에 대한 명령어가 따로 없기 때문에, 자, 중간값을 구하는 방법은, 자, 여기에서, 자, 중간값이라는 게, 자, M값, N값, K값에서, 자, 3개 중에 중간값을 구하는 것은, 자, 3개의 합에서, 자, 최대값 더하기 최소값을 빼게 되면 이 값이 중간값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그림에서, 자, M이 1회, N이 3회, K가 4회일 때 합계는 8에서, 자, 최대값 4 더하기 최소값 1 하게 되면 8 빼기 5는 3이 나오겠습니다. 자, 3이 중간값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처럼 중간값은 우리가 계산 과정을 거쳐서 중간값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에서 첫 번째 최대값, 중간값, 최소값에서 지금은 우리가 최대값, 최소값을 구했으니, 자, F10 합계는, 자, 명령어 sum sum D0번에서, 죄송합니다, sum D0번에서 D0번에서부터 합계를 구해서, 자, 아까 D20번까지 사용했으니, 자, D30번에 저장하는데 몇 개를 3개를 저장하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게 되면, 자, 이 값은 합계값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5번째 합계값도 벌써 구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자, 합계값은 구했으니까 최대값, 최소값을 더하는 과정. 자, F10 ADD
D10에서 D10과 D20을 더해서 다음 D40번에 저장을 하겠습니다. 띄어쓰기가 40번에 저장하겠습니다. 40번에 저장하게 되면 값이 최대값 더하기 최소 값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자, 중간값은 합계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더한 값을 빼면 되니까 자, 합계 D30번 빼기 된 수일 D30번에서 최대값 최소값을 더한 값 D40번을 빼서 D50번에 저장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 값이 중간값이 되겠죠. 중간값이 되겠습니다. 자, 중간값이 되고 이렇게 되면 자, 첫 번째 최대값, 두 번째 중간값, 세 번째 최소값, 그리고 합계까지, 다섯 번째 합계까지 구했습니다. 그러면 자, 남은 건 평균값인데 평균값은 살짝 저희들이 좀 고민을 더 해야 되는데 자, 평균값은 자, 평균은 D0, D1, D2를 더한 걸 3개의 변수니까 3을 나눠서 평균값을 구하면 되겠는데 자, 여기서 문제는 자, 평균값을 구할 때 3을 나누게 되면 우리가 처음에 자, 1회, 3회, 4회 전부 합계를 하면 8회가 됩니다. 8회. 자, 8회를 3으로 나누게 되면 자, 2.6666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렇게 나오게 되면 자, 소수점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앞에 자, 조건에 보시면 평균값은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라. 이 말은 2.6666이 나오면 우리가 작동시켜야 되는 초는 3초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는 정수 부분에서 소수점을 만들 수 없으니 이 부분에서 자, 우리는 합계에서 평균값을 내는 과정을 실수 부분에 가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자, 우리는 합계값을 실수로 보내겠습니다. 자, D30번 자, 실수로 자, I2L 자, D30번을 죄송합니다. I2L D30번을 우리가 50번까지 썼으니까 자, D60번으로 보내라. 60번으로 보내고 자, 여기에 실수로 넘어온 D60번 60 그러면 이 부분은 실수로 넘어온 합계값이 됩니다. 자, 실수 변환된 합계값 합계인데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제 합계값에서 3을 나눠줘야 되겠죠. 그러면 자, 여튼 자, 나누기 div 자, d60에서 3을 나눠서 딱 d70에 저장을 합시다. 저장을 하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은 자, 여기에 div라고 나눗셈 명령어가 있는데 div 이 나눗셈 명령은 정수 부분에서만 적용이 되는 명령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합계값이 실수로 전환됐고 실수 부분에서 나누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명령어는 div가 아니고 자, 앞에 ldiv로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자, 마지막에 D70번이 8에서 3을 나눠서 D70번이 2.6666이 되겠죠. 2.6666이 되면
자, 여기에서 우리가 소수점 반올림을 하는 방법은, 자, 소수점 반올림 반내림은 실수 부분에서 정수 부분으로 다시 바꿔주는 순간에 자동으로 반올림이나 반내림이 돼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자, 우리는 자, D70번 실수 부분에 있는 D70번, 이 부분은 실수 부분 평균값이겠죠. 평균값이니까, 자, 우리는 D70번을 다시 정수로 변환을 하겠습니다. F10 L2I D70번을 D80번으로 변환. 자, 이렇게 되면 이 부분이 정수 부분 평균이며 소수점 반올림 상태.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자, D80번이, 우리가 이쪽에서는 70번이 2.6666, D80번은 반올림된 3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조건을 만들어야 되는, 자, 최대값, 중간값, 최소값, 다음 평균값, 합계까지 다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자, 다 만들고 나서, 자, 이 부분에서 또 해야 될 부분이, 우리는 작동을 최대값, 중간값, 최소값, 평균값 합계에 초로 환산해서 작동을 시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지금 여기에 최대값, 최소값, 합계는 최대값, 자, 처음에 우리 타임 차트에서 보시면 최대값은 4가 되겠죠. 4가 되면, 자, 우리 PLC에서는 4초를 작동을 시키려면, 자, 타이머의 설정값은 40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복잡하지만 지금부터, 자, 최대값, 최소값 나온, 우리 결과값 나온 값들의 10을 전부 곱해서 초로 환산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다시 초로 환산. 자, 그럼 처음에 1번 최대값 F10 곱하기 MUL 곱하기 MUL, D10번을 10을 곱해서, 자, D90번에 저장. 이 부분은 최대값 초 환산. 그러면 두 번째 중간값은, 자, 중간값은 우리가 D50번이었습니다. 그러면, 자, F10 MUL D50번의 값에 10을 곱해서, 자, D100번에 저장. 자, 이 부분은 초 환산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최소값은 D20번 F10 MUL D20번에 10을 곱해서, 자, D110번에, 자, 이렇게 되면 이 부분은 최소값 초 환산. 자, 다음 최소 4번은 평균값입니다. 평균값이 우리가 정해진 게 D80번에 저장이 되어 있으니까, 자, F10 MUL D80번에 10을 곱해서, 자, 죄송합니다. MUL D80번에 저장된 평균값을 10을 곱해서 D120번에 저장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평균값 초 환산이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합계는 우리가 D30번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자, 10 MUL
D 30번에 저장된 값에 10을 곱해서 자, D 130번에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이 합계의 초 환산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지 하게 되면, 자, 우리가 M 값으로 해서 그 최대값, 중간값, 최소값, 평균값, 합계의 값을 구했고, 그 값을 초로 환산해 놓은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조건이 다 작성이 됐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출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출력을 만들어 보는데, 자, 우리가 일과제에서 출력 메모리 M50, 51, 52, 53, 54를 썼으니까, 자, 저는 이 과제의 출력은 M60번대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F9, M60, M60번까지. 자, 그러면, 자, M60번. 자, M60번이 켜져야 되는 조건은 뭐였죠? 자, 우리가 여기 타임 차트에 조건에 보시면, 자, 아래쪽에 M 값으로 지정된 램프 점등 후 소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M 값으로 지정된 램프 점등 후 소등.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확인을 하냐면, 자, M. 우리 첫 번째 PBA가 한 번 눌러줬습니다. 한 번 PBA M 값이 한 번 눌러줬으면, 자, 첫 번째니까 M60번이 켜져야 되겠죠. 자, M60번이 켜져야 되고, 그러면 두 번 누르게 되면 61번, 세 번은 62, 네 번은 63, 다섯 번은 64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M 값에 대응해서, 자, 램프를 켜는 조건을 만들어 주면 되겠죠. 자, 여기에서 만드는 방법은, 자, M 값이 1일 때, M 값이 2일 때, M 값이 3과 같을 때, 4와 같을 때, 5와 같을 때 우리가 전기를 연결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간에 조건문 같아. 자, D0의 값이, D0의 값이 1일 때. 자, 그러면 두 번째는 2일 때, 세 번째는 3일 때, 네 번째는 4일 때, 다섯 번째는 5일 때 램프가 점등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램프 점등 조건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는, 자, 우리 동작하는 시작 방법, 동작의 시작 방법은 타임 차트에서 보시면, 자, SSC를 ON 시키는 순간 어떠한 동작들이 시작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자, F3 SSC가 동작되는 순간 F9 M11번, 위쪽에 보시면, 자, 우리는 M01을 썼으니, 자, 이 과제에서는 M11번, 온 시키는 순간 M11번이 붙고, 자, 그럼 M11번을 받아서 F3 M11, M11을 받아서 동작이 시작됩니다. 그럼 여기까지 작성된 내용을 보시면, 자, SSC를 ON 하게 되면 M11이 여자가 되고, M11 부분이 전부 여자가 되고, 그 다음에 M 값이 정해진 조건에 따라서 출력이 나가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SSC를 ON 시켜서 시작하는 부분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자, 시작했는데, 자, 얼만큼 램프가 켜졌다가 소등이 되는지, 그 부분은 우리가, 자, M 값이 1일 때는 최대값, M 값이 2일 때는 중간값, 3일 때는 최소값, 4일 때는 평균값, 5일 때는 합계의 초로 작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초로 작동한다고 하니까 우리는 여기, 자, SSC를 켰을 때 타이머가 달려야 되겠죠. 그러면
타이머로 TON 자, T11에 우리는 이 타이머의 설정 시간이 정해진 것이 아니고 M 값에 따라서 5번 변환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 값은 정해진 값이 아닌 임의로 들어가야 되는 값이기 때문에 자, 여기에 M, 그 타이머의 설정 값을 자, D 140번으로 정하겠습니다. 자, 앞에 130까지 썼으니까 자, D 140번으로 정하는데 자, 그러면 D 140번의 값을 어떻게 우리는 정해야 될까요? 자, 이때는 조건을 걸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조건을 거는데 자, 위에 보시면 자, 위쪽에 조건을 만들어도 되고 SSC를 누르는 순간부터 조건이 넘어가도 되는데 우리는 위쪽에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M 값이 1일 때는 최대값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 F10 카타 D0가 1일 때, 자, N 값이 1일 때는, 자, 무브 명령어. 자, 무브. 우리는 1일 때는 최대값이니까, 자, 무브 D90의 값을, 자, D140번에 집어넣으세요. 자, 그러면 우리는 한 번 눌렀을 때 조건이 만들어졌으니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도 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겠죠. 자, 컨트롤 C 복사하셔가지고 하나, 둘, 셋, 네 개. 그리고 M 값이 2일 때, M 값이 3일 때, 4일 때, M 값이 5일 때. 자, M 값이 2일 때는 우리가 중간값입니다. 위에서 보시면 중간값은 D100. 그러면 D100번을 140번에 넣고, 자, 세 번째는 최소값. 그러면 최소값은 자, D110번. 110번을 140번에. 그러면 네 번째는 평균값. 더 D120의 값을 140에. 엔터. 그러면 D130의 값을 140번에.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조건이 변할 때마다 D140의 값도 같이 변하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까지 자, 조건을 만들고 그리고 출력을 시작할 수 있는 것까지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출력을 시작했으면 자, 출력이 끝나는 부분도 있어야 되겠죠. 자, 출력이 끝나는 부분은 타이머가 타임 차트를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SSC를 온 했습니다. SSC를 온 했고, 자, 온한 상태에서 자, 어떠한 조건에 맞는 램프가 점등, 그리고 자, 시간이 지나게 되면 꺼지고, 자, SSC를 오프하면 리셋되고 다음 동작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램프가 켜졌다가 꺼지는 부분은 자, 리셋. 램프가 켜졌다가 꺼지는 부분은 타이머 T11번이 작동하게 되면 램프 꺼지는 거. 그러면 이 부분에 F4 T11번. 자,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주면, 자, SC를 온 하자마자 타이머가 돌기 시작합니다. 돌기 시작하면, 자, 조건에 맞춰진 램프가, 어느 정도 램프라도 켜지겠죠. 그리고 11번이 D140번에 저장된 설정 값의 초가 완료가 되고 나면 이 부분이 끊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램프가 켜졌다가 꺼지는 것까지 만들었는데, 자, 우리는 중요한 거. 그 다음, SSC를 오프하는 순간에 리셋을 만들어야 된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일과제 타임 차트 1을 할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리셋은 상단에 자,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온 김에 자, 우리 SSA와 SSB의 상태가 변동될 때 리셋부터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F4 SSA F3 SSB 반전 Shift F9. 자, 우리 리셋이라는 개념은 자,
타임 차트 1에서는 메모리 2개만 리셋하면 됐지만은 지금 자 우리 여기에서는 D0의 값, D1의 값, D2의 값을 0으로 다시 만들어야지 리셋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세 가지의 입력값이 0이 되게 되면 그 아래에 있는 모든 값은 초기화가 되겠죠. 그리고 자, SSC를 오프했기 때문에 M11은 여자가 풀리고 T11도 리셋이 자동으로 되니까 이 부분은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된 풀 무브, 자, 모두 무브를 하는데, 자, 어디서부터? D0에서부터 무브를 합니다. 자, 근데 어떻게 무브하냐? D0에서부터 0 값으로 바꾸는데 몇 개? 3개. 잠시만요. 아, 죄송합니다. 자, 풀 무브 어디로 보내라? 0으로 보내는데 어디서부터? D0부터 몇 개? 3개를 보내라. 자, 이렇게 되면 상태가 변화됐을 때 모든 것이 리셋이 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자, 이 부분은 리셋이 됐어요. 이 부분은 리셋 됐는데, 자, SSC가 온된 상태에서 A와 B의 동작을 변화를 시켰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SC는 그대로 전기가 흘러가고 있다고 보이죠? 그렇지만은 지금 이 부분이 전기가 한번 끊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크게 지장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상태 변화에 대해서 리셋을 만들었고, 자, 두 번째, SSC를 오프할 때 리셋. 자, SSC 오프한다는 얘기는, 자, 우리가 SSC를 온하는 거는 F3 A 접점만 사용했죠. 근데 자, SSC를 온했다가 오프하는 순간은 푸시 버튼을 눌렀다가 떼는 순간하고 똑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자, 떼는 순간은 F2 SSC, 자, 눌렀다가 켰다가 끄는 순간에, 자, 우리는 보내야 됩니다. 자, 풀 무브 0으로 보내는데 어디부터? D0부터 3개까지. 자, 그러면 D0에서 D0, D1, D2를 0으로 보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는 리셋 부분은, 자, 정리가 됐습니다. 정리가 됐어요. 자, 상태 변화, SSC를 오프했을 때, 그리고 타이머가 전부 다 작동이 됐을 때는 리셋이 아니고 램프만 꺼트리는 것이기 때문에, 자, 타이머에 대한 내용은 이 부분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입력값을 만들고 조건을 계산하고 그리고 출력을 만들었는데,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자, 조건에 보시면 이 부분, 자, 이 부분을 작성을 해야 됩니다. 작성을 하고 우리는 이 부분까지 고민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이 부분 4번 부분 MNK는 0보다 크다. 자,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PBABC를 한 번 이상이라도 눌러야만 SSC를 돌려서 작동을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자, 이 부분에서 자, 조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F10 크다. D 0번이 0보다 크고, F10 크다. D 1번이 0보다 크고, F10 크다. D 2번이 0보다 커야 됩니다. 근데 지금 화살표가 하나 생겼죠. 자, 이 부분은 우리가 레더에 칸이 모자라기 때문에 밑으로 넘어간 겁니다. 자, 이럴 때는 이쪽에 접점수 증가 하나, 둘 하시게 되면 없어졌죠. 자, 그러면 자, 0, 1, 2가 0보다 크다. 그때 자, 우리는 M 메모리 하나, M12번. 자,
M12번이 여자되고, 여기에서 M12번이 붙어야만 SSC를 눌러서 작동을 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에서 이 부분 MNK는 0보다 크다, 이 부분은 해결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MNK는 서로 같이 않다, 이 부분을 작성을 해 보시면, 자, 이때는 우리가 이제 3변수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수 3인데 D0번, D1번, D2번. 이렇게 되면 이 부등호를 한 번씩 갖다 넣고 반대편 부등호를 한 번씩 갖다 넣어 보시면 D0, 1, 2가 서로 똑같을 수가 없다는 조건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다시 F9 M13번. 자, 그러면 이 부분의 조건, 아래의 조건을 만족해야만, 두 개 다 한꺼번에 만족해야만 출력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자, 여기에 F3 M13번. 자, 여기까지 하면, 자, 우리가 SSC를 돌려서 출력을 내보낼 때의 조건도 다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개가 더 남아있죠. 자, 남아있죠. M 값이 5보다 작아야 된다. 자, 작거나 같아야 된다. 자, 이 부분은 D0의 값이 5 이상 눌러지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자, 안 된다는 말이면, 자, D0를 한 번 누르면 1, 두 번 누르면 2, 3, 4, 5까지 눌러주면 INC D0의 값이 5가 된 상태에서는 PBA를 또 눌러도 그냥 5에서 멈춰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이럴 때는 우리가 앞에 비교문으로 또, 자, 여기다 D0번이 5. 자, 이렇게 되면 PBA가 눌러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이 됐습니다. 5번이 되면, 자, 그 다음에 누르게 되면 D0 값이 6이 되겠죠. 6이 되는 순간에 여기에 전기가 끊어지면서, 자, 펄스를 줄 수가 없게 됩니다. 이 부분까지 하시게 되면, 자, 우리는 M 값이 5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이 조건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봐야 되는 것이 동작 중 입력값 변경 불가, 이 부분을 봐야 됩니다. 자, 이 부분은 뭐냐면 자, SSC를 돌려서 램프가 켜져 있는 시간 동안은 우리가 PBA나 PBB, PBC를 눌러도 이 INC 값이 변동이 없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만약에 작동이 되고 있는데 제가 눌러서 변동이 되게 되면 우리 여기에 결정된 이 값들이 계속 변하겠죠. 그러면 출력도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작동될 때는, 자, 변동이 되지 않아야 된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은 간단합니다. 자, SSC를 ON 시켰을 때니까 SSC의 반대 접점, F4 SSC 이렇게 해주게 되면 SSC를 ON 시키는 순간 여기는 접점이 풀리기 때문에 출력이 안 되게, 입력이 안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작성을 했으면 우리는 타임 차트 2번, 자, 프로그램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 완료가 되었으면 M60번, 61, 62, 63, 64의 출력 메모리를, 자, 출력 정리에 갖다가 붙이는 겁니다. 자, 붙이게 되는데, 자, 병렬로, 자, F3 M60 64 V 변경 M61 M62 M63 M64. 자, 이렇게 되면 1과제일 때는 50번대, 2과제일 때는 60번대로 출력이 나가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면 우리는 타임 차트 2번 프로그램도 완료가 됐습니다. 자, 프로그램이 완료됐으면, 자, 제대로 프로그램이 작성되어 있는지 시뮬레이션을 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뮬레이션
자, 지금 저는 시뮬레이션을 하는데, 위에 메뉴 쪽에 버튼을 눌러서 시뮬레이션을 하는데, 자, 여러분들은 자, 버튼을 누르는 것도 좋지만 지금부터 연습하실 때는 단축키를 사용하시는 법을 조금 연습을 해 주셔야지 프로그램의 속도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자, 프로그램도 단축키를 많이 사용하면 프로그램 속도가 많이 빨라질 수 있으니까 단축키 연습도 꾸준히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 써졌고, 자, 시뮬레이션, 자, 시스템 모니터 열고 열었습니다. 자, 보시면, 자, 우리 타임 차트의 첫 번째 그림, 자, 한 번, 세 번, 네 번 하게 되면, 첫 번이니까 PLA의 램프가 켜지면서 최대값의 시간, 네 번, 1초, 2초, 3초, 4초 동안 켜졌다가 꺼지고, 제가 SSC를 오프하면 리셋이 되겠죠. 그러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 과제 SSC 온, SSB 온 그리고 이 과제가 준비됐습니다. 자, 그러면 자, PBA 램프 한번, 그러면 D제로는 한번, 그리고 자, 한 번일 때, 자, 아래쪽 출력 보시면, 자, 한 번이니까 PLA가 준비가 됐죠. 자, SSC를 누르면 바로 작동될 수 있게 준비됐습니다. 준비됐고, 그럼 우리는 PBB, 자, PBB를 한 번, 두 번, 세 번, 자, PBC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자, 이렇게 되면, 자, 최대값 4, 최소값 1, 중간값 3. 자, 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최대값 4, 최소값 1, 중간값 3, 합계 8. 그리고 자, 우리가 제일 궁금한 평균값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평균값, 합계값이 8인데 8을 3으로 나누게 되면, 자, 2.6667. 그래서 나눠진 값을 다시 정수로 변환하면서 3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평균값이 3초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이 조건에서는 PBA가 한 번이니까 PLA가 켜질 것이고, 그리고 PBA가 한 번이니까 최대값의 시간이 켜지게 되겠습니다. 자, 최대값의 시간이 정해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우리는 최대값의 시간이 44초죠. 자, 보시면 작동돼야 되는 설정값 4초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제가 SSC를 온 시키면, 자, M60번 작동되면서 우리 출력 쪽에 PLA가 온 되겠죠. 한번 켜보겠습니다. SSC 온. 자, 하나, 셋, 넷, 오프 됐는데, 자, 램프는 꺼졌습니다. 램프는 꺼졌는데, 자, D0에서 이 값이 변동이 없죠. 자, 변동이 없다는 얘기는 아직 초기화가 되지 않고 동작만 멈추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때 SSC를 오프하는 순간 우리는 0, D1, D2가 0으로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초기화가 되겠죠. 자, 제가 오프하겠습니다. 자, 오프 됐죠. 되면 모든 값이 0으로 가면서 초기화가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자, 근데 지금 마지막에 D140은 40으로 남아있죠. 이거는 그냥 쓰레기 데이터입니다. 그냥 기존 남아있고, 다시 제가 눌러보면, 자, 두 번째 타임차트 두 번째는 312. 자, 312는 제가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자, 하나, 둘, 셋. 누르게 되면, 자, 세 번째 램프 준비. 그리고 140이 0으로 바뀌었죠. 자, 그러면 두 번째 D1. 한 번. 그 다음에 PBC 두 번. 한 번, 두 번. 자, 이러면 최대값 3, 중간값 2,
최소값 1 바뀌었죠. 바뀌고, 그런데 자, PBA M 값이 3이기 때문에 자, 우리는 작동을 최소값의 초로 작동을 시켜야 됩니다. 자, 최소값의 초 1초 자, D140번에 1초가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들어가 있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작동 시작. 제가 급하게 눌렀는데, 자, 1초 켜지고 꺼지면서 리셋이 됐죠. 자, 그러면 다음 세 번째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2, 3, 4. 자, 한 번, 두 번. 그러면 PLB가 켜질 것이고, 하나, 둘, 셋. 그리고 BBC 둘, 셋, 넷. 자, 2, 3, 4가 됐습니다. 자, 2, 3, 4가 되면, 자, M 값이 2니까 작동초는 중간값 초가 돼야 되겠죠. 중간값 3초. 자, D140 타이머에 140은 3초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뮬레이션 SSC ON. 그러면 두 번째 램프가 3초 켜졌다가 소등이 되겠죠. 켜겠습니다. 자, 1초, 2초, 3초 오프. 오프가 된 상태에서 보시면 D0, 1, 2의 값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우리가 자, 이번에는 SSC 오프가 아니고 상태 변화를 위한 SSA를 ON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리셋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SSC ON. 자, 리셋 됐죠. 이것처럼 상태가 변화될 때도 초기화가 돼야 되고, SSC를 오프할 때도 초기화가 돼야만 정상적인 작동이 완료가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80회 대비 연습 문제 1일차 타임 차트 2까지 작성을 완료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2일차 타임 차트 1번으로 다시 여러분들을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